국민의힘이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를 색출해야 한다며 연일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당시 운영됐던 이재명 측의 여론조성용 텔레그램 정무방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올해 초 유동규 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이 정무방은 무엇이었는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와 이 정무방과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통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런 타이틀을 달고 보도를 하는데, 자, 이걸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허위 인터뷰로 인한 가짜뉴스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좋지만, 이게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행됐는지, 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이 오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사무실,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A씨와 전직 JTBC 기자 B씨의 주거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자,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일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것인데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뉴스타파와 JTBC도 가짜뉴스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검찰은 지난 7일 명예훼손 사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각종 법리 검토 작업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고, 이에 따라 JTBC와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2의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처음에 국민의힘이 포커스를 맞춘 건 뉴스타파와 JTBC 등의 언론사였다면, 최근에는 공격의 포커스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겨 붙이는 양상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를 색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이재명의 어떤 연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배후 세력으로 이재명을 지목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나온 몇 가지 발언을 소개해드리자면, 박대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제는 몸통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조수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선 사흘 전인데, 안민석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 본부장 우상호 의원도 커피 한 잔에 1,800억 대출 비리를 덮었다며 커피 게이트를 극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안민석,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제밖에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허위 인터뷰의 배후로 이재명을 지목했는데, 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은 최대의 치적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김만배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치밀하며 조직적인 정치 공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김만배와 신앙님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들락거렸다는 텔레그램 정무방이 이 사건의 새로운 수사 대상에 올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한 가운데 당시 운영됐던 이재명의 여론조성용 텔레그램 정무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이 텔레그램 정무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에 의해 존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벌써 재작년이군요.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스스로 던진 게 아니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압수수색 임박을 알고 있었던 정 실장이 새로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이유는 휴대전화에 있던 일명 정무방 때문일 거라고 유 전 본부장이 주변에 말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는데요. 유동규 자신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 이재명의 핵심 정무 라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재명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재명의 변호인단도 이 대화방에 합류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처럼 최측근끼리 민감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버려진 전화기는 일주일 뒤에야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대화방의 경우 상대방이 이른바 방 폭발을 하게 되면 시일이 지났을 경우 포렌식으로도 대화 내용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뉴스타파 허위 보도와 관련해 다시 이 텔레그램 정무방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김만배와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가 있던 2021년 9월 15일 당시 이재명의 최측근 15명 정도가 운영했던 텔레그램 정무방이 이번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인데요. 이 정무방에는 정 전 실장을 비롯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측근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올해 초 진술한 텔레그램 정무방은 회의 일정 정도만 기록이 되고 이외의 회의록이나 자료 등의 서류는 남기지 않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 및 언론보도 대응 등과 관련된 민감한 논의들도 오갔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정무방에 이재명이 들어와 할 말을 한 뒤에 나가는 식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제밖에 검찰은 2021년 9월 28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하루 전에 정진상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김만배의 연락처를 물어본 이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 씨와 다이렉트로 거래한 것이 있다는 의미로 입을 맞추기 위해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관점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가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 약 5%가량, 많게는 7, 8%가량 앞서는 여론조사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 기간쯤에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지고 일부 좌파 언론이 이걸 확대해서 재생산했지요. 그리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박빙승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깔보고 탄핵 운운하는 게 물론 다수당이라는 어떤 수적 우위에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박빙의 대선 결과를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를 통해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뉴스타파, JTBC 등의 언론사의 잘못을 가리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